네, 안녕하세요. 취업정보의 모든 것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창밖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이면 날씨 때문인지 유난히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기 참 힘든데요. 네네. 그런데 아침에 5분은 저녁에 1시간을 맞먹는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출근 전 아침 시간은 1분 1초가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좀 아끼시려고 아침에 전날 밤에 자기 전에 뭐 머리를 감는다든가 네. 뭐 샤워하면서 양치와 세수를 동시에 한다든가 하면서 아침 시간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한 이 노력이 많던데 보니까 윤정 아나운서는 뭐 이런 팁 가지고 있어요? 저는 자기 전에 꼭 가방을 미리 싸둡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예. 아침을 좀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생각해보면 이렇게 아침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참 다양하고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상쾌하고 여유로운 그 아침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 조금씩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달려봐야겠죠. 어떤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먼저 해외 취업의 모든 것, K무브 다시 만난 세계에서는요. 예. 실제 싱가포르 취업에 성공한 우리 청년의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 또 취업 고민을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출고대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5월 10일 화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시간은 취업 관련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취업인 뉴스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취업 이슈 갖고 왔습니까?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소식은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최근에 현대자동차 등 6개 기업과 이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이번 협약에 참여한 현대차 등 6개 기업은요. 앞으로 이 과정평가형 자격교육과 훈련 과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네, 과정평가형 자격 좀 생소한데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이 과정평가형 자격이 한마디로 국가기술 자격증을 도입을 하는 건데요. 예. 지난해 도입이 됐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한테 국가기술 자격증을 부여를 하느냐 네. 살펴봤더니 이 국가직무능력표준입니다. 이 NCS에 따라서 설계된 교육훈련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를 해서 내부와 외부의 평가를 통과한 사람한테 이 국가기술 자격증을 부여하는데요. 예. 이 최종 합격한 사람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또 이 자격증에는 자격 종목과 훈련 기관명 그리고 훈련 기간과 교육받은 모든 능력 단위들이 기재돼서요. 이 기존 국가기술 자격증과 차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6개 기업들이 참여를 했다고 했는데 참여한 기업들이 직접 교육까지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을 한번 살펴봤더니요. 네네. 현대자동차와 현대로템, 그리고 쌍용자동차와 동우CM 등 6개 기업인데요. 이들 기업은 컨소시엄령을 포함해서 기업 대학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예. 이 기업 대학이라는 어떤 것을 살펴봤더니 기업이 소속 근로자와 채용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 훈련을 이 기업의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비학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이들 기업은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뿐만 아니라 앞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에도 이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를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지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떻습니까? 네,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이 과정평가형 자격과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개선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또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산업인력공단은 참여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또 우수기업 사례를 발굴해서 과정평가형 자격 홍보 등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구직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기업이 직접 교육과 훈련에 참여를 한다면 네. 직무 능력이 뭐 뛰어나고 훌륭한 인재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는요. 네. 이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기업이 직접 훈련하고 평가해서 이 기술 인재를 배출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 NCS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 훈련이 더욱 확산되는 그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산업 현장 중심의 교육과 훈련이 잘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다음 소식 하나 더 준비하셨죠? 네, 다음으로는 일은 하는데 소득이 많지 않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 네. 예. 근로 자녀 장려금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이욕을 높이기 위해서 근로 장려금과 또
또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 장려금 신청이 이번 달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분들은 31일까지 꼭 신청을 하셔야겠습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 가정한테는 아주 쏠쏠한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먼저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혼자 버는 가구는 1년 총 소득이 2,100만 원 미만일 때 예. 그리고 최대 170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고요. 예. 또 맞벌이 가구는 부부 소득 합쳐서 2,500만 원 미만일 때 많게는 21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꽤 많군요. 예. 네. 그렇다면 자녀 장려금은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 자녀 장려금을 받더니요. 네. 가구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 예. 자녀 한 명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 다만 재산이 1억 4천만 원이 넘으면 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구성원 혼자 버는 가구인데 총 소득이 1,100만 원이고 또 부양 자녀가 2명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170만 원에 이 자녀 장려금 100만 원까지 합쳐서 총 27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사항 있으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텐데 네. 꼼꼼히 살피셔서 지원금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올해는 단독 가구 혜택 대상자가 또 확대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단독 가구 근로장려금 수급 연령이 기존 60세에서 50세로 변경이 됐는데요. 네네. 올해부터는 혼자 사는 50살 이상의 연소득 1,300만 원 미만이면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군요. 네, 이 모든 장려금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청 방법 좀 알려주시죠. 예. 네, 뭐 신청은 세무서에 가셔서 해도 되고요. 네. 전화나 우편 모두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세청 세금 사이트인 홈택스에서 하시는 게 가장 편한데요. 예.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넣으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 이달을 넘겨서 신청하면은 원래 받을 돈의 90%밖에 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예. 꼭 5월 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이제 심사 절차를 거쳐서 오는 9월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네, 많게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해당되시는 분들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꼭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국경 없는 열정을 가진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죠. 세계로 가는 취업,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글로벌 잡센터의 박창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우리 청년들이 어떤 그 해외 취업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 많이 계시니까 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좋은 소식이죠. 지난주 방송에서 안내드렸던 것처럼 우리 경상북도 청년 해외 취업의 목표가 지금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이 나왔고요. 예. 전국의 많은 대학들도 우리 청년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이 제 몸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성공적인 소식이 들릴 만큼 그만큼 대표님도 많이 바빠지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뭐 이왕지사 오늘 제가 그러면 그 이번 주에 있는 우리 K무브 행사에 예. 대해서 조금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해외 취업에 이제 행사가 좀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해외 취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별도로 해서 좀 참석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어제입니다. 어제는 제가 춘천 한림대학교에서 예. 해외 취업 관련 특강 및 세미나를 저희가 개최를 해드렸고요. 네. 우리 한림대학교에서는요, 학교 차원에서 해외 인턴과 해외 취업을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요. 아마 우리 학생들한테 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네. 오늘 저희가 방송 마치고는 이제 가천대학교에서 행사가 있고요. 우리 내일입니다. 내일 수요일 우리 서울 고용노동청장님과 함께 제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우리 해외 취업에 관련된 이제 강의가 진행되고요. 그렇군요. 목요일에는 명지대학교, 금요일 날 또 지방에 있는 우리 청년들 만나러 전라도 광주로 내려갑니다. 예. 그래서 전남대학교에서 K무브 해외 취업 전략 작전에 관련된 세미나가 개최가 됩니다. 워낙 뭐 이렇게 네. 풍채가 좋으셔서 체력도 좋으실 거로 믿지만 네. 워낙 바쁘시겠어요. 일정이 몸이 10개여도 모자라실 것 같은데 네. 이런 근데 세미나가 모두 대학교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뭐 해당 대학이 아니라 일반인들은 솔직히 좀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다른 일반인들을 위한 그 세미나는 없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모든 행사들이 대학이 주관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일반인들이나 또 청년 구직자들은 이제 졸업한 친구들은 참석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매월 그 4회에 걸쳐서 서울과 대구를 기점으로 해서요. 예. 해외 취업 전략과 작전에 관련된 세미나를 제가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가 5월 14일입니다. 이번 주 이제 석가탄신일이죠. 네. 대구에서 제가 한 번 더 안내를 해 드리고요. 5월 17일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는요. 저희 그 글로벌 잡센터에서 또 한 번 제가 해외 취업에 대한 특강을 한번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일반인들도 뭐 부담 없이 참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해외 취업이 혼자서 준비하기가 어려운 만큼 이렇게 네네. 대표님의 조언을 꼭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참여를 해서 들어보시고요. 네. 자, 지난주는요. 해외 취업 그 유망 10개 국가 중에서 싱가포르를 저희가 알아봤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을 알려주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싱가포르 우리 한국 청년들이 아주 많이 도전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 국가 중에 하나라서요. 제가 좀 사전에 더 꼼꼼하게 준비할 그 필요가 꼭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난주에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네네. 실제 그 싱가포르 취업의 성공과 실패 사례에 대해서 오늘 안내를 좀 해드릴 텐데요. 예, 예. 제가 뭐 늘 안내 드리는 것보다 실제 싱가포르 취업에 성공한 어허. 우리 청년을 한번 직접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네, 오늘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청년과의 전화 연결을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아, 네. 기대가 이렇게 되네요. 네, 예. 실질적인 목소리를 들어본다고 하니까 더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럼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인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에 싱가포르 휴리 임팩스라는 회사에 해외 취업을 성공한 연세대학교 졸업생 지소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그 출국 아직 안 했죠? 네, 지금 제가 인천공항으로 가고 있는 버스 아, 안이에요. 이게 방송 생방송이다 보니까 리얼하게 하게 되네요. 예. 네. 바쁘신 가운데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외 취업 성공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먼저 어떤 회사에 지금 뭐 휴리 임팩트라는 회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직무로 해외 취업을 하게 되신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요. 네네. 네, 작년 8월에 졸업을 하고 작년부터 차근차근 해외 취업을 준비해서 네, 이번에 싱가포르 휴리 임팩스라는 식자재 물류 기업에 네, 마케팅 및 세일즈 직무 분야로 합격을 해서 네, 오늘 오후 4시 10분 항공편으로 싱가포르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예. 네. 대표님께서 이 소영 씨가 취업한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 좀 네, 해주시죠. 휴리 임팩스. 네, 네. 드리겠습니다. 자, 싱가포르는 그 물도 수입해서 먹는 나라죠. 아, 네, 특히나 네. 그 싱가포르에서는요, 그런 자국에서 농업이라는 이런 제조 산업들이 전혀 없습니다. 즉, 싱가포르에는 모든 물건이나 상품 그리고 제품 등이 타국에서의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군요. 네. 이번에 우리 소영 씨가 합격된 기업은 싱가포르가 본사고요. 예. 중국, 대만, 베트남까지 현지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식자재 물류 기업입니다. 그리고 예. 소영 씨는 그 휴리 임팩스 본사인 싱가포르에서 세일즈 마케팅 직무 분야로 채용이 되었고요. 예. 특히나 싱가포르는 지난주에 제가 해드린 것처럼 제가 해외 취업 필수 체크리스트 중에서 희망 국가가 선정이 되면 그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 제도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점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소영 씨는요, 본 휴리 임팩스사에서 SP 비자, 즉 스킬드 퍼스라고 해서 SP 비자를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스킬드 패스.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에서 이 비자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 네. SP 비자가 받기 쉽지 않고 급여가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좀 네. 높은 비자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죠. 소영 씨 준비를 아주 잘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정도의 스펙이면 국내에서도 좋은 회사 갈 수 있을 텐데 굳이 해외 취업을 나서게 된 어떤 그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네, 국내 취업도 좋지만 네네. 네, 이제는 글로벌 시대잖아요. 예. 네, 그래서 조금 더 젊은 시절에 네, 해외에서 저의 역량을 한번 키워보고 싶었다는 것이 네, 해외 취업에 도전한 가장 큰 이유였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네, 국내 취업에서도 직무 역량이나 글로벌 역량이 아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바로 국내 취업하는 것보다는 네, 대학 졸업에 맞춰서 1년에서 2년 정도 해외 취업을 한다면 네, 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자기 개발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네, 근데 해외 취업을 혼자서 준비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박창규 대표님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자, 그런데 이게 해외 취업, 그러면 모두 이제 경제적인 그 부담을 먼저 떠올리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의치 않은 그 경우가 많을 텐데 혹시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 통해서 항상 얘기했었던 K-무브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을 좀 했나요? 네, 맞아요. 네, 해외 취업을 막상 준비하려니까 네네. 네, 가장 먼저 걱정되는 부분이 어학 능력이었는데요. 네네. 네, 그런데 어학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네, 혼자 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네, 학원이나 어학연수도 준비를 해야 되고 예예. 그리고 해외 취업을 위해서 비자 발급 비용이나 항공권 등 경비도 되게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해외 취업 정보 지원 제도인 K-무브를 알게 되었고요. 네. 네, 여러 가지 정보 습득과 준비를 통해서 저는 구직자 직접 지원형 해외 취업 연수 과정으로 네, 국내에서 영어와 중국어 학원 그리고 가족들 준비도 했고요. 네, 이렇게 해외 취업을 위한 각종 비용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알차게 준비를 했네요. 네. 뭐 구직자 직접 지원형 이 해외 취업 연수 과정이라는 예. 정부 지원 제도는 대표님께서 지난주 방송에서 안내해 주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좀 다시 한 번 더 안내를 좀 해드릴 텐데요. 네. 우리 소영 씨 이제 그만 보내드리시죠? 네, 아마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저 새로운 시작을 또 네, 시작하는 제가 친구라서, 끝으로 네. 자 소영 씨, 그 대표님이 빨리 보내드리라고 해갖고 마지막 질문 할게요. 제가 성공한 선배로서 이제 해외 취업을 당당하게 나가게 되는 건데 후배들도 있겠고 이 방송 보고 있는 그 해외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끝으로 좀 뭐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해외 취업을 준비하신다면 정확하고 꼼꼼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너무 이상을 쏟는다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하신다면 분명히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게 바로 이 해외 취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차근차근히 진로나 직무 그리고 미래 직업군에 관련된 방향성 먼저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해외 취업을 준비하면서 박창규 대표님 추천으로 한국 직업 방송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꼭 우리 구직자들을 위해서 한국 직업 방송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소영 씨 저희도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싱가포르 가셔서 좋은 소식 전해주시고요.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예. 네, 소영 씨처럼 꼼꼼한 준비를 해서 이 해외 취업에 성공한 사례를 직접 들으니까 우리 처녀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그러니까요. 이게 같습니다. 대표님 지금 연결해 이제 지소영 씨처럼 K무브 정부 지원 사업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건데 소영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부 지원 받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좀 추가로 조금 더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요. K-무브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네네. 제가 방송에서 안내드린 것처럼 우리 오늘 전화 연결한 우리 소영 씨는요. K-무브 정부 지원 제도 중에서 구직자 직접 지원형 해외 취업 연수 과정이라는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한 사례자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네. 이 정부 지원 제도면 어학이나 해외 연수 경험이 없는 분들이 활용하면 더 좋은 제도라고 기억하는데요. 한 번 더 안내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자,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저는 해외 연수 경험도 없고 네. 그리고 어학도 부족하다. 특히나 지금 우리 소영 씨처럼 싱가포르로 접근하는 친구들은 영어와 중국어를 같이 또 병행을 준비를 또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해외 취업을 도전하기에 이제 아주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이제 많이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런 특징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 구직자 직접 지원형 해외 취업 연수 과정을 좀 활용을 한다면요. 예. 우리 소영 씨처럼 국내에서 어학원을 다니셔도 되고요. 심지어 아니면 해외에서도 어학 연수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국가로 취업을 연계를 시키면 1인당 최대 580만 원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안내드린 것처럼 해외 취업 프리미엄 연수과정이 바로 정부 지원 제도 중에서 이 구직자 직접 지원형 연수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해외 취업의 작전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네, 있습니다. 저희가 K무브 사업 이 K무브 시간 통해서 작전을 박 대표님께서 좀 그 설명해 주시는데 해외 취업 프리미엄 연수 과정도 그 작전 중에 하나라는 것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그 오늘 만나본 이제 저희 지소영 씨 같은 경우처럼 성공한 사례도 있겠지만 분명 성공만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럼요. 네. 실패한 사례 저희가 좀 알아야 또 더 구체적으로 대비를 그렇죠. 하고 준비할 수 있을 텐데 실패한 사례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모두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해외 취업, 뭐 저 역시나 해외 취업 알선 업무에 지금 14년째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럼 저희가 하는 일이 그 지금 취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입력한다고 뭐 아웃풋이 바로 나오는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우리 지원자들도 이제 미스매칭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방향성을 잘못 잡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 그 작년에 이제 큰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의 채용이었습니다. 그때는 내한 면접을 진행했었는데요. 국립대학교 4년제 국립대학교를 나온 친구가 전공도 호텔 산업 분야가 아니었어요. 미래 직업군도 호텔 산업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지 싱가포르의 최고 호텔이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이니까 내가 여기에 가서 근무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막연한 꿈만 가지고 도전을 하셨다가 결국 뭐 2, 3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돌아오신 분. 가긴 갔군요. 가긴 갔어요. 근데 이제 갔다가 돌아오셔도 괜찮습니다. 개인은 괜찮은데요. 이제 문제가 터지는 게 바로 이런 선배 기수들이 실패한 결과가 나온다면 해외 기업의 고용주들 과연 한국 사람 어떻게 컨트롤 평가할까요? 케이스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꼼꼼한 준비를 더 많이 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먼저 해외 취업을 하는 우리 청년들이 잘해야지 또 후배들에게 그만큼 더 많은 기회가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이제 종종 특정 기업들이 더 이상 한국인을 채용하지 않겠다라고 그런 경우도 해서 있습니까? 네, 그럼요. 예. 예, 지금 뭐 아주 큰 채용건으로 한국인을 많이 채용하는 이제 호텔 산업 분야 네. 특정 호텔들도 더 이상은 이제 금년도에서는 한국인을 채용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 청년들을 멘토링하는 이유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보실 수가 네. 있습니다. 어쨌든 좀 피곤하시고 복잡하시더라도 안 좋은 점이 어떤 거고 또 그 좀 좋은 점 이외에도 그렇죠. 좀 어려운 점들을 잘 소개를 해주셔야 또 이런 사고가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대표님 그리고 그래도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사례들 실패 사례들 때문에 한국인들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기업이 있다고 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아직까지 우리 청년들을 받아들이고 좀 채용하려는 기업들이 있겠죠. 아, 그럼요. 네, 오늘 뭐 이왕지사 싱가포르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네. 제가 싱가포르 실시간 해외 취업 채용 정보도 이제 몇 군데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방금 우리 전화 연결한 지소영 씨가 근무하는 그 휴리 임팩스라는 예, 예, 기업에서도요. 또다시 한국인을 채용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조금 상이하지만 우리 소영 씨처럼 싱가포르에서 SP 비자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예. 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 후에 최종 협의하는 형태로 진행을 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소영 씨처럼 이렇게 실제 사례를 만나봐서 그런지 더 신뢰가 가는 기업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혹시 또 다른 기업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 프랜차이즈 기업입니다. 아이비스라고 아마 한국에도 진출이 네. 되어 있는데요. 약 3,000여 개 점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아이비스 싱가포르 현지 법인에서요. 우리 한국인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해외 취업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 지난주입니다. 우리 금년도에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리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이 아이비스에 지원을 좀 했었는데요. 또다시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또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성공 사례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제가 좀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 많은 실시간 채용 정보들이 있습니다. 저희 뭐 한국직업방송으로 저희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우리 월드잡이나 우리 글로벌 잡센터 홈페이지에서 직접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거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질문인데 오늘 지소영 씨 같은 경우에는 학벌이 좋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스펙이 좋았는데 그 해외 그 취업 같은 경우도 그 외국 그 고용주 입장에서도 좋은 학교, 뭐 지방 학교 이런 거 좀 따지는 편인가 어떻게 실제 어떻습니까? 해외 취업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걸 보지 학벌이 아무 문제가 그렇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실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도 있고요. 지금 이제 어제죠. 어제 제가 그 꼬맹이 우리 청년을 해외로 보냈습니다. 예. 이 얘기가 뭐냐면 24살 된 청년인데요. 아직 해외 연수 경험이 없는데 예. 해외 취업에 성공을 해서 어제 새벽 6시까지 제가 잠을 안 자고 전화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왜냐하면 첫 이제 해외를 나가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입국하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그래서 계속 뭐 어머님도 하고도 통화하고 이랬는데 그 친구 역시나 고등학교 졸업생입니다. 그렇군요. 고졸이고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습니다. SP 비자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의 능력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지금 네. 보시는 분들 중에 뭐 학교 스펙 좋아서 간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용기를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끝으로 대표님 다음 시간에 어떤 나라 살펴볼지 짧게 좀. 네, 그렇습니다. 다음 캐나다로 가보겠습니다. 캐나다 우리 청년들이 어학연수나 워킹 할리데이, 뭐 인턴십으로 많이 찾는 국가인데요. 네네. 해외 취업 유망 10개 국가에는 빠져 있습니다. 네, 대신에 캐나다의 작전을 잘만 활용하시면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 캐나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나다 네.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잡센터의 박창규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부 마칠 시간 됐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채용 소식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죠. 고용 네트워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또 본격 취업 고민 상담 코너죠. 출고대기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사랑에 설레도 보고 싶고 밤새 준비한 여행으로 추억도 쌓고 싶고 예쁘게 머리하고 기분 전환도 하고 싶고 더 넓은 세상에서 큰일도 하고 싶지 않니? 수고했어. 축하해. 근데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포기하지 마. 세상이 널 기다리고 있어. 여보세요?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어요. 체크카드를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체크카드를 꼭 보내야 돼요? 본인 통장이 범죄 연루되어 당장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이런 전화 하지 마세요. 대출 가능하십니다. 지금 모든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네. 잠깐 이거 홈페이지 맞아? 보이지 않는 범죄, 보이스피싱, 스미싱. 뭐야? 은행이죠. 확인 좀 할게요. 의심이 안심입니다. 자, 우리 동네 쇼핑 떠나볼까요? 이번 정류장은 달달빵집입니다. 달달빵집입니다. 새로 나온 건데 하나 먹어봐. 사람 사는 정이 있습니다. 신선 청구합니다. 싱싱한 걸로 드려야죠. 이웃인데. 이웃 간의 믿음이 있습니다. 어서 와. 저희 어머니 때부터 단골이잖아요. 단골되는 품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크고 인심 좋은 쇼핑센터. 동네에서 사면 동네가 삽니다. 35년 만에 바뀐 공무원 헌장.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국민에게 봉사하고 청렴을 생활화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반듯한 공직사회를 위한 다짐, 미래를 여는 공무원 헌장. 대한민국 정부.
스마트폰을 쉬게 하는 모바일 제로 타임. 스마트폰을 끄면 행복이 켜집니다. 이제 당신만의 모바일 제로 타임을 정해보세요. 옥상에 폭력이 자라면 캠퍼스에 폭력이 됩니다. 복도에 욕설이 자라면 거실에 욕설이 됩니다. 교실에 따돌림이 자라면 회사에 따돌림이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자라면 학교에 웃음이 자랍니다. 네, 잡정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먼저 지역별 채용 정보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고용 네트워크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취업 보객이와 함께하는 고민 상담 코너 출고대기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고용 네트워크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네, 우리 지역의 채용 소식을 자세히 만나보는 시간이죠. 고용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경남 지역 채용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부산고용센터의 신유경 주무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고용센터 신유경입니다. 네, 경남 지역의 채용 소식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보은금속입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으며 품질 관리 및 보증 업무하실 분 2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 품질 관리 분야 경력 1년 이상 지원 가능하고요. 주 5일 근무이나 월 1회 토요일 오전 근무가 있습니다.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으로 경력에 따라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17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후 지원하시면 됩니다. 예. 네, 다음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우진입니다. 합성수지 제조업체로 경남 양산시 매곡동에 있으며 원료관리와 기계차 운전하실 분 1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신입 경력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고요. 주 5일 근무, 급여는 월 200만 원에 상여금 600%가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23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지참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접수 마감일 꼭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부산고용센터의 신유경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주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주고용센터의 류경량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고용센터 유경량 주무관입니다. 네, 제주 지역의 인재를 구한 기업 어디입니까? 네, 먼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유성건설입니다. 네. 건설 제조업체로 제주시 오남로 6길 오라 1동에 있으며 건축 시공 기술자 3명을 채용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이며 급여는 연봉 3,600만 원 이상, 상여금 300%이며 예. 면접 후 협의가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31일까지이며 이력서를 작성하여 가능한 빨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기업 어디입니까? 네, 다음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대한부티산업진흥원입니다. 네. 부티 상장 산업연구개발 및 경영자문 컨설팅 업체로 제주시 첨담로 213-4번지 영평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네. 화장품 및 비누 제품 화학기술자 및 연구원을 1명 채용합니다. 학력은 대졸 이상이고 경력 1년 이상이며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및 운전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연봉 2,400만 원 이상이고 상여금 400%이며 면접 후 협의가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3일까지 있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워크넷 채용 정보 참고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제주고용센터의 류경량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고용 네트워크 오늘은 경남 부산 지역 그리고 제주 지역의 채용 정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끝없는 취업 고민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시간이죠. 네, 출구 없는 고민 대책교원 프로젝트 출고대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취업 보객기의 정영하 코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잡정보 시청자 여러분. 취업 보객기 정영학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치님.
이 취업 보기 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취뽀 랭킹이라는 게 있던데 어감이 참 좋습니다. 네. 이게 어떤 랭킹입니까? 취뽀 랭킹이라는 거는 최근 이제 주목도가 높은 뭐 NCS 또는 이제 자소서 잘 쓰는 꿀팁 또는 이제 최근에 있을 5월 28일에 있는 한국사 시험 등 이렇게 있고요. 예. 이거는 취업 주목도가 높은 걸로 해서 이제 집계해서 랭킹이 매긴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뭐 그 취뽀 랭킹도 잘 확인을 하시고 또 이 네. 취업 보기를 통해서 저희 출고 대기 시간 통해서 또 취준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들 자세하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은주 아나운서가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158만 취업준비생들의 공간, 다음의 취업 보객기 카페와 함께합니다. 출구 없는 고민 대책교원 프로젝트 출고 대기 시간에서는요. 취업 보객기 카페창에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카페에 들어오시면 왼쪽 하단 메뉴 취업 고민 Q&A 게시판이 있는데요. 이곳에 궁금한 점, 고민거리 올려주시면 그에 맞는 해결 방안과 정보를 확실하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남규 아나운서가 우리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의 고민 좀 살펴봐 주시죠. 네, 그럼 오늘 출고대기 첫 번째 사연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국립대를 나오고 또 같은 곳에서 박사학위도 취득을 했습니다. 전문직 면허가 있는데 이번에 공채 지원 자격으로 제가 갖고 있는 면허증 소지자와 석사학위 이상을 뽑는 공채가 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채용 공고를 봤더니 연봉 4,200만 원에서 7천만 원이라고 쓰여 있었고 또 이 지원서 작성란에 희망 연봉을 적는 칸이 있었습니다. 미니멈으로 적으려고 하니까 너무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할 것 같고 또 맥시멈으로 적자니 너무 비싸게 군다면서 안 뽑을 것 같고요. 이 채용 공고처럼 연봉 범위가 나와 있는 경우에 희망 연봉은 어느 정도로 적는 게 좋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네, 예. 희망 연봉이라는 게 참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조심스러워지는 게 사실인데요. 저도 네. 예전에 어떻게 기재해야 할지 참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뭐 그 취업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 원하는 분들은 이제 돈을 떠나서 들어가고 싶으니까 주는 대로 받는다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싶어요. 왜 물어보나 싶기도 하고요. 네, 저도 뭐 지원서를 쓸 때 보면은 희망 연봉 칸을 보면 살짝 멘붕이 왔거든요. 예. 얼마를 써야 될지 적었다가 다시 지웠다가 반복을 했는데 이럴 땐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코치님? 네, 기업에서는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고용자와 이제 근로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연봉을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질문자는 도대체 왜 희망 연봉이라는 게 있을까? 그걸 먼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 질문자 입장에서 맞춰서 말씀드리면 연봉은 이제 기업과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성도를 이제 확인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먼저 지원한 기업과 직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먼저 이남규 아나운서 좀 짚어줄까요? 예. 네, 일단 기업별 연봉은요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취업 포털 사이트인 사람인에 나와 있는 이 2016년 기준 1000대 기업 대졸 초임을 잠시 보면요, 예. 이 주식회사 현대다이모스는 대졸 초임 5,500만 원으로 연봉 순위 1위였고요. 또 2위로는 주식회사 선경-ENC 4,500만 원대입니다. 그리고 3위로는 주식회사 한화기계가 4,500만 원대 순이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희망 연봉으로 충성도를 확인한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한 것 같은데요. 이 연관 관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최근 이제 기업에서는 이제 지원 동기를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예. 이제 희망 연봉 작성란을 통해서 그 지원자의 이제 입사 지원의 열정 정도 그리고 이제 조기 퇴사 및 이제 이직을 이제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기업에서도 이제 얼마를 제시하기 전에 지원 직무에 대한 연봉을 알고 온다면 그의 입사 후 그에 대한 이제 마찰을 줄일 수 있기에 희망 연봉을 기재하도록 하는 곳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예. 기업 입장에서는 구직자의 어떤 그 리스크를 좀 줄여보자 이런 입장인 네. 것 같은데 희망 연봉은 말 그대로 희망 연봉이잖아요. 네. 뭐 그럼 1억 쓰면 됩니까? 이게 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높은 연봉 원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연봉은 원래 다다익산이긴 하지만 그 보상은 이제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예. 이제 그런 긍정적인 역할이 높죠.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는 희망 연봉은 말 그대로 희망 연봉이지 회사 내규에 따라서 보상하기 때문에 정말 희망을 가지고 쓰는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낮게 쓰나 높게 쓰나 그 호봉에 따른 적절한 직급 그리고 경력에 맞춰서 연봉을 줍니다. 그리고 채용 공고에 나오는 이제 직무에 맞춰서 본인의 역량을 객관화시켜 그에 준하는 연봉을 쓰는 게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채용 공고상의 경력에 맞춰서 쓰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연봉이라는 것은 이제 처음부터 이제 만족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네.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에서 경력과 함께 연봉을 올리는 성취감 또한 그 원동력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지원한 직군, 그 직군에서 얼마를 주는지 그걸 알고 있어라. 이거를 좀 알고 있는 점들을 좀 또 바라보는 척도이기 때문에 네. 회사에 대한 뭐 애착감, 그런 것들을 보는 거니까요. 생각 없이도 저처럼 아까 얘기했던 1억 쓰시면 안 되고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그 다음 순서 두 번째 사연을 이남규 아나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아마 다음 사연은 요즘 들어 많이들 하는 고민일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살펴봤더니 저는 건설 시공회사 취직을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건설 회사에서는 토익이 아닌 토익 스피킹을 많이 본다고 하던데 토익과 토익 스피킹 둘 중에 하나를 준비해야 한다면 어디에 더 비중을 둬야 할까요? 라는 고민입니다. 이름만 비슷하고 분명히 다른 어학 시험인데요. 둘 다 준비하기에는 정말 벅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달부터 또 토익 유형이 좀 대규모로 이렇게 변경된다고 하던데 취업 준비생들의 어떤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사연자의 고민 어떻게 풀어주실 겁니까? 네, 지금 최근 트렌드는 이제 토익보다는 이제 토익 스피킹으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 채용 요강에서 토익 점수를 당장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토익이 개정되는 내용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네. 먼저 듣기 영역입니다. 일단 짧은 대화가 있는 파트 3 같은 경우는 기존 30문항에서 39문항으로 그 문항수가 증가했고요. 그렇군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쉽다고 느끼는 파트 1과 2는 줄이고 이렇게 파트 3의 비중이 커진 유형입니다. 예. 기존 토익보다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상황이 제시될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 반면에 읽기 영역에서는 문법 파트인 파트 5의 비중이 줄고 또 장문의 공란을 메우는 유형인 파트 6와 또 독해 파트인 파트 7의 문항수가 증가했습니다. 이것 또한 실제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독해 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코치님? 네, 지금 최근 이제 커뮤니케이션 동향을 고려해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토익은 오는 5월 29일부터 딱 10년 만에 유형이 뉴토익에서 신토익으로 변경되어서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토익의 강세는 이제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 예상됩니다. 네. 토익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영어 점수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 준비생들의 목표에 대한 집중력과 그리고 그에 대한 열정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니 확인하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토익은 신토익으로 변경되더라도 계속해서 점수를 요구하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토익 유형이 변경된 게 벌써 10년이 지났다는 시간 건데요. 빠르네요. 예. 이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 토익 바람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요즘에는 이제 토익과 토익스를 이제 혼용하는 기업이 많으므로 본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내가 리딩이 강하다면 토익, 내가 스피킹이 강하다면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등 스피킹 시험을 준비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예매하다 싶으면 이제 현재 계획이나 목표에 무리 없는 한에 있어서 토익 스피킹을 패키지로 준비하는 것 또한 저렴하게 적용되기에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이제 그 영어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실전에서 어떤 그 회화를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스피킹 쪽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연자 같은 경우는 건설 시공회사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어떤 걸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현실적으로 이제 목표한 바가 이제 대기업 위주나 또는 이제 해외 관련 업무까지 관심이 있다면 토익 스피킹을 추천하고 그렇지 예. 않다면 토익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건설 분야는 아직까지는 다른 산업군에 비해서 이제 클래식하기 때문에 토익 점수를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건설 분야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토익 점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뉴토익에서 신토익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신토익으로 개정되는 부분 아까 이남규 아나운서가 좀 짚어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좀 말하기, 좀 내가 영어를 그러니까 문법으로 하는 것이 점수 따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말하기나 듣기 같은 영역이 좀 강해진다는 거, 그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사연 알아볼까요? 이남규 아나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나이가 29살인 취준생입니다. 당장 취업이 급해서 어떤 기업이라도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 상반기에 입사 후 2년 정도 경력이 쌓이면 31살입니다. 2년 뒤에도 신입으로 지원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조금 늦더라도 올 하반기까지 준비해서 제대로 저랑 맞는 기업에 들어가는 게 좋을지 조언 좀 해달라는 사연입니다. 고민되겠네요. 예. 네, 이 사연을 보니까 중고 신입이란 말이 떠오르는데 두 분은 혹시 중고 신입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경력 1, 2년 차 된 중고 신입 아닙니까? 신입도 아니죠. 말이 좀 안 맞는 거니까. 네. 그런데 경력이 조금 있는 신입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신입사원을 선발하더라도
경력 있는 이들이 뽑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중고 신입이란 단어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코치님, 그런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신입사원의 고령화 이런 것도 알아봤잖아요. 또 코치님도 늦은 나이에 취업에 성공했다고 하니까 이 상담자에게 확실하게 조언 좀 해주시죠. 네, 이제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30이라는 늦은 나이에 이제 첫 직장을 가졌는데요. 예. 비록 스펙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지만 이제 봉사활동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 대외 활동 등 이제 다양하게 겪으면서 저만의 스토리가 풍부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저만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런 강점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경험을 가진 구직자를 선호한 기업 또한 이제 생각보다 많고 그런 경험에서 비춰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훨씬 이제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어필하기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요즘 신조어가 이제 최근 취업 시장을 이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턴 부장, 중고 신입 등 취업이 어려운 만큼 씁쓸한 현실을 많이 반영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질문자는 이제 다소 늦은 나이 때문에 불안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왜 2년 경력을 쌓은 후에도 이제 그 신입으로 지원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경력 후 신입이라기보다는 이제 같은 직무라면 호봉제 또는 이제 연봉제에 상응하는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2년 경력을 쌓으면 신입사원은 아닐 텐데요. 코치님, 이에 맞는 전략 알려주시죠. 네, 이 같은 고민을 하는 늦가기 취업준비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늦은 나이에 취업이 우선이냐 아니면 조금 늦더라도 본인이 목표한 기업을 가야 하나 그런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번에 목표를 이룬다면 물론 좋겠지만 올해 10대 그룹 기준 채용 규모가 7만 8천여 명으로 작년보다 2,700명은 줄었습니다. 그렇군요. 불황이 이어지고 경영 환경이 좋지 않아 상황에 따라서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취업의 문이 좁아진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계별로 준비하는 것 또한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갈수록 취업 시장의 문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상황도 안 좋은데 더욱더 구직자에겐 좋은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것처럼 네. 빛이 있겠죠. 이남규 아나운서가 취업 고용 동향 조사를 했다고요? 네, 또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바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요, 이 청년층 실업률이 3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한 청년층 실업자는 52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만 5천여 명이 늘어난 수준으로 계속해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런 취업 시장을 고려한 취업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코치님? 네,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볼 때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만 잃지 않고 준비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예. 말해 본인의 직무에 초점을 맞추되 기업의 규모나 복리후생 그리고 근무 조건 등 확인해서 본인의 허용 가능한 범주 안에서 유연하게 맞춘다면 취업의 길은 지금보다 훨씬 넓을 거라고 네. 확신합니다. 되게 좀 늦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기업에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단번에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차근차근 좀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직무별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네네. 통상적으로 이제 평상 직장 개념보다는 이제 이직해서 몸값을 키우는 방향 또한 최근 어려운 시장에서 구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준비하다 보면 다양한 해답이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취업 준비생들은 자꾸만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에 휘둘리기 십상인데 십상이란 주체성을 잃기 쉬우니 반드시 이제 본인의 계획에 맞춰서 전략적인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코치님 생각보다 중고 신입이 많은 편인가요? 뭐 첫 직장에 미스도 있을 법한데 어떤 편인가요? 네, 중고 신입이라는 것은 이제 그 최근 이제 취업 시장이 어렵다는 것을 이제 네네. 보여주는 하나의 그 현상인데요. 네. 올드루키라고 이렇게 많이 칭합니다. 중고 신입은 잠깐만요. 네. 잠시만요. 일단은 저희가 그 아까 중고 신입을 1년에서 한 2년 정도 좀 지난 경력자들이 되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 네. 기본적으로 좀 최근에는 이전과 비교해서 좀 네. 많이 늘어졌던 좀 짚어주시죠. 예. 네, 이거 기업 신입 지원자 이제 경력 보유자를 얘기를 하는 건데 중고 신입은 이제 29.4%로 경력 보유 신입 29.4% 정도로 이제 거의 30% 육박할 정도로 네. 중고 신입이 많은 현상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경력 보유 신입 사원을 그래도 이제 선호하는 기업 또한 74.7%로 오히려 선호하는 편입니다. 중고 신입을 이제 선호하는 편으로는 이제 반대로 그 평생 직장 개념이 옅어지면서 이제 구직자나 기업 모두 이제 이직을 예전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유관 관련 경험이 많다면 그 구직자를 이제 중고 신입이라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토익 스피킹 어떤 산업군에서 좀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까? 토익 스피킹은 이제 그 일반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이 구축되면서 이제 단순한 스펙을 갖추는 것보다는 이제 실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네. 실무형 인재를 요구하는 곳에서 많이 요구합니다. 항공이나 이제 해외 영업 또는 이제 사업 개발, 국제 협력 분야 또는 이제 교육, 무역, 외교 등에서 이제 많이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군요. 취업 준비생들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요. 그렇죠. 예. 친구들이 이렇게 취업 준비를 할 때 현실적인 면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을 꼽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최근에 이제 그 기업 최근 트렌드가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잖아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변화에 대한 이제 마찰적 부적응이라고 할까요? 예. 요즘 이제 그 사진, 나이, 이제 학력 차별 등 없이 이제 탈스펙 채용 바람이 분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이제 취업 준비생들의 대처가 이제 명확하게 규정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 트렌드를 보자면 2013년에는 서류 전형보다는 면접 전형을 더 중요시 여겼고 2014년에는 스펙보다는 인성이나 태도를 더 중요시 여겨 인성 중심, 조직 적합성 등을 많이 따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작년 2015년에는 스펙보다는 직무 적합성을 더 중요시 여겨 직무 적합, 인적성 그리고 면접과 채용 방법의 다양화를 꾀하며 취업 준비생들을 더 힘들게 했죠. 그 외에도 네. 이제 정부 정책으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하는 NCS에 등장함으로써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그야말로 첩첩상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황이 정말 시시각각 변하는 거 보니까요. 방향성을 잘 잡아두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아까 얘기하셨지만요. 네. 예. 아까 뭐 직장 생활하면서도 경력도 인정받아서 연봉을 올리면서 이직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코치님? 네, 그렇죠. 그 요즘 취업난 때문에 취업 준비생들이 이제 그 도피성으로 이제 취업을 먼저 하자 이런 성향이 좀 많은데요. 네. 그렇게 하기보다 이제 본인의 관련된 유관 관련 경험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경력을 쌓고 그렇게 한다면 그런 경력도 인정받으면서 다양한 업무를 이제 하면서 본인의 이제 내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그 30살에 코치님도 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때 뭐 이제 기본적으로 취업 시장에 발을 디디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늦은 나이에 했다는 거 그때 해서 이런 장점이 있었고 또 이런 것들은 좀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는 나았다 이런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경험을 좀 비춰본다면요. 예. 네,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스펙은 이제 준비를 하지 못했지만 봉사활동이나 아르바이트, 동호회, 동아리 활동 같이 이제 대외 활동 많이 하면서 예. 이제 그 관련된 경험을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녹여냄으로써 이제 그런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대체 스펙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대기업을 이제 비롯해서 이제 여러 기업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펙이 없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스펙이 잘 준비되어 있다면 뭐 어디든지 가겠죠. 근데 그쵸. 스펙이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시간이 많이 흐른 사람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어쨌든 걱정하지 말고 자기의 또 스토리를 만들어라. 이거라고 좀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취업 준비를 할 때도 이제 취업 준비생들도 이제 자기의 이제 그 색깔, 그 테마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만의 이제 색깔을 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인 것을 이제 어필할 수 있다면 기업에서도 충분히 거기서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출구대기 이렇게 오늘도 고민 상담을 함께 해봤는데요. 취업 관련 고민이 있는 분들 출구대기와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남규 아나운서가 다시 짚어주시죠.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음에 취업 보개기 카페에 질문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취업 고민 Q&A 게시판에 궁금한 점, 고민거리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출고 대기 시간에 시원하게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취업 보기 카페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것만 보지 마시고 들어가서 Q&A 게시판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페에 질문이나 고민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취업 보기 정유아 코치님, 이남규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밝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